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예, 이렇게 드림잡 필 빅토리라고 해가지고요. 채용 공고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소서 쓸 때 많이 틀리는 맞춤법이라든가 사자성어, 빈출되는 것들, 예, 이런 것들 해가지고 컨텐츠를 이제 슬슬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홍보를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요. 아직 팔로워가 적은데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하시면 들어가셔가지고요. 한 번씩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슥 짧은 시간에 봤을 때 도움되는 컨텐츠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명 신청자가 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NCS 10개 영역 필기특강 저희가 작년 7월에 개강을 해서 가장 최신화된 가장 최근의 기출까지 다 업데이트된 특강입니다. 명불허전 특강이고요. 정말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영상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절대 늦지 않았고요. 그런 건 영상에서 다 설명하니까요. 일단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필승 NCS 26년 서울교통공사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채용이지만 26년에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타이틀을 달아봤고요. 교육사항과 경험 경력사항은 물론이고 자기소개서 템플릿 작성 예시까지 해가지고 제 것만 보고 쓰셔도 충분히 양질의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한 1.2배속 정도 걸어가지고요.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공고는 여기 있으니까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서울교통공사는 서류만 제출하면 누구나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왔죠?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준비가 덜 됐어요. 어차피 봐도 합격 못할 것 같아요. 공부 처음이에요. 이런 말 다 필요 없고요. 실전 경험 쌓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실력은 늡니다. 지금 처음에 빨리 갔다 오셔야 돼요. 공짜로 NCS 최신판 모의고사를 보게 해주는 기회라 생각을 하시고요. 꼭 접수해서 필기시험까지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혹시나 자기소개서 첨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오픈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소서가 적격, 부적격이긴 하지만 이게 면접의 기초자료로 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개판으로 써가지고 제출하시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저희가 24년도 하반기에 코레일에서 잠깐 서류 전형이 도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10배수였는데요. 저희 자소서 첨삭 28명 들어오셨는데 25명 합격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필기란 면접으로 철도기관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소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봐드립니다. 매 채용 때마다 많은 학생분들이 서류 첨삭, NCS 필기, 면접 특강까지 모두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자, 각설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고에 보시면은 서류평가 기준 별첨이 있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PDF 있거든요.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꼼꼼하게 잘 봐주셔야 됩니다. 뭐 혼자 읽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잘 안 읽으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잘 안 읽잖아. 그래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자, 자소서 불성실 작성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조심하세요. AI 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평가 기준 불합격 처리, 불성실 작성과 블라인드 위반이 있습니다. 공사명을 잘못 기재해.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 한국전력공사, 뭐 건강보험공단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뭐 부산교통공사 이래도 안 되겠죠. 자, 질문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작성. 글자 수 채우기 위해 의미 없는 문자, 숫자 기호를 반복하는 경우 2개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쓰고 표절률 30% 이상, 항목별 표절률 50% 이상. 그래서 저희가 문항마다 작성 예시를 갖다 놨는데 그거 갖다 쓰시면 이거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대로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블라인드 기준 아래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한 건 이상 등, 그러니까 있으면 무조건 이제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함, 연령, 출신 지역, 가족 및 친인척, 재직 정보, 학력, 성별 이런 거 쓰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기타 유의사항, 이메일 주소 쓰실 때요, 여러분 학교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메일, 네이버 이런 거 쓰시면 되겠고요. 경력사항 쓰실 때도 땡땡공사, 땡땡전기, 땡땡전자와 같이 입력을 하시고 경력증명서 혹은 4대 보험 관련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라고 합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3.3%만 떼가지고 4대 보험 증명서류가 없다 하시면은 경력이 아니라 경험에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공사명 오기재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뭐 공단, 당행, 서을,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성명, 내가 이제 뭐라고 불렸는지 이름 얘기하시면 당연히 안 되죠. 연령,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에 태어나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출신 지역도 포항이 한국에서 태어나 뭐 서울에서 태어나 줄곧 살았으면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가족 및 친인척 재직 정보. 삼촌이 서울시에서 근무하셔서 뭐 아버지가 서울교통공사 기관사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철도 기관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철도 관련자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자소서 쓰실 때. 자, 학교도 언급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자소서 쓸 때 학창시절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냥. 이게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 유추가 불가능하도록 학창시절이라는 말을 즐겨 씁니다.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별, 여기 중요한데 여러분. 카투사로 복무했다. 의무복무잖아요, 카투사는. 병장,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상병, 의경, 이런 거 안 되고, 플러스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이거 다 안 됩니다. 남자, 의무복무인 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쓰시면 안 되고요. 다만, 군대 얘기 많이 쓰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뒤에서 설명할게요. 언니, 아빠, 남편, 아내,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자, 요건데요, 여러분. 군 언급할 때 병사, 사복요 이런 거 언급하지 말고요. 군에서 운전 업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군에서 군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괜찮아요. 왜냐면 부사관이나 장교 있잖아요. 여자분들 부사관, 장교인데 뭐 관제 업무를 했다. 항공관제 업무를 했다. 이런 거 모른다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군대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인지 여자인지만 안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특히 특기가 안전이나 유지보수 뭐 기관사면 운전이랑 관련되는 거겠죠? 관련될 경우에는 버리기가 많이 아깝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 뭐 군에서 버스 5,000km 무사고 운전했다 이런 것들 자소서랑 면접에 다 쓰셔가지고 합격하신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잘 써먹기 좋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쓰라고 권장하거든요. 특기 관련 내용은 되도록 써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갈등 같은 거 소재 쓰실 때 생활관에서 일어난 갈등 이런 건 좀 지양하시고 학교라든가 사회에 나와서 한 갈등, 아르바이트 때 발생한 갈등 이렇게 업무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한 걸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야. 내가 지원하는 직무랑 관련된 특기가 있다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작성을 하시고 대인관계 쪽 얘기는 가급적이면은 군대 얘기보다는 사회 나와서 한 얘기로 써주시는 게 좋다. 이해되시죠? 명확하죠, 여러분? 더 안 물어봐도 되겠죠, 이제? 근데 만약에 너무 불안하다 하시면요,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실제로 밑에 자소서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경험 경력사항 쓰잖아. 경험사항에다가 군 복무한 거를 공공기관 근무, 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식으로 1년 반 했다고 쓰신 분도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남자인 것만 안 드러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공공기관, 국가기관 이런 식으로 쓰셔도 무방하다. 자, 이제 교육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 직업훈련이고요. 학교교육은 10개까지 작성이 가능하다. 잘 안 보이니까 캡처해 온 건데요. 이걸로 볼게요. 교육 부분과 과목명 및 교육 과정, 교육 시간, 직무 관련 주요 내용, 직무 관련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은 제도화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 과정을 얘기하고요. 대학교육은 1학점당 20시간으로 계산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은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실업교육, 기능교육, 직업훈련 등을 이수한 교육과정을 얘기합니다. 작성 팁은요, 대학교나 내가 이제 교육받은 기관에 접속해서 수강한 과목들 리스트 보시고요. 직무기술서를 띄워놓고, 우리 채용 공고 보면은 각 직무별로 직무기술서 있잖아요. 그거 띄워놓고 보면서 연관 있는 과목들을 체크하시면 돼요. 뭐 대표적으로 사무직이에요. 그러면 초급 중국어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고객들 중에서 중국인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당연히 들어와서 OA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업무용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직무 관련 주요 내용은 강의 계획서 내용이라든가 직무기술서의 능력 단위, 지식, 기술에 있는 단어들 조합해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실러버스, 강의계획서 보고 간단하게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다만 아예 모르는 내용으로는 가급적이면 작성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아주 가끔 면접에서 그 과목에서 배운 거 얘기해봐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무섭다고 아예 안 쓰시는 건 곤란하고요. 교육을 안 받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작성을 다 해주시는데 정말 아예 아무것도 얘기 못할 정도로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과목은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무시하고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 다 썼습니다. 직무 역량이랑 학교 교육에 다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직무기술서에 지식 들어가 있잖아요. 지식. 그러니까 이 학교 교육, 그 다음에 직업훈련, 직업교육 받은 거 자체가 내가 역량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면접에 왔어. 근데 이 지원자 보니까 누구는 이게 꽉 차 있고 누구는 텅텅 비어 있어. 그럼 누구한테 점수를 더 잘 주게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면접 답변하는 걸로만 평가를 해야 되지만 그런 프레임, 역량을 갖췄구나, 그리고 자소서를 성실하게 작성했구나 라는 프레임을 갖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이 교육사항도 다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접 특강 오시는 분들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를 보면은 교육사항이랑 경험 경력사항이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꼬리 질문으로 왜 아무것도 안 썼냐라는 질문을 대비시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니까 무시하지 말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사분들이랑 관제, 면허, 이 교육시간 있잖아요. 요거 갖다가 쓰셔도 괜찮습니다. 쓰세요. 이 교육사항이라는 게 남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전 안 쓸 건데요? 뭔가 논리가 이상하지 않나요? 차별화 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육을 받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다 받은 교육이더라도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경험 경력 사항입니다. 경험 경력 사항의 경우 직무랑 관련해서 기입을 해달라 10개까지고요. 경력은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 경험 사항은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신 거 경험 사항에 쓰시면 됩니다. 애매하잖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 3.3%만 떼고 했을 수도 있잖아. 그걸 안 쓰긴 좀 그렇잖아요. 아깝잖아. 그러니까 경험사항에다가 편의점 쓰시라고요.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회사명 입력하실 때는 땡땡 공사, 땡땡 전자 이런 식으로 마스킹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회사명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험사항에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동아리뿐만 아니라 팀 프로젝트, 산학, 연구회 이런 거 한 것도 괜찮거든요. 재능기 뭐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것들 다 해당되니까 직무랑 관련이 있다 생각이 되면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거죠. 봉사활동이 왜 직무랑 관련이 있어요? 내가 전기과야, 전기과. 근데 우리 봉사 동아리가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전기 점검해주고 뭐 교체해주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 전기직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직무랑, 그죠? 예, 그런 것들 직무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봉사활동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나가서 전기 관련 업무를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 팁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내가 한 팀 프로젝트, 봉사, 아르바이트, 단기 업무, 회사 경험, 군생활 이런 것들 리스트를 쭉 쓰시고요. 직무와 관련 있는 내용들을 좀 뽑아내시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작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생회를 했어. 그러면은 사무직 기준, 주 고객인 학생 수에 맞는 행사 기획 및 운영, 내부 부원 부서 배치 및 동기부여. 요거는 인사 관련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객 관련, 인사 관련으로 요거 하나를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열어놓고 관련 있는 능력 단위, 지식기술 태도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철도 동아리를 했어요. 그러면 철도 관련 스터디 활동 및 논문 작성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평가 결과를 수치화할 수 있으면 수치화해서 해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그냥 수치화 안 해가지고 이렇게 쭉 써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에 넣어놓은 거 보이시죠? 제품 판매, 재고 관리, 회계 결산 이런 것들을 써놓은 거고요. 캡스톤 프로젝트 팀원이에요. 컨베이어의 재료 선정, 설계, 해석, 제작해 인공지능 분류 시스템을 구성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경험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경력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내가 한국 수력 원자력이야. 한수원에서 일을 했어. 그러면 그거를 마스킹 처리하기 되게 애매하잖아. 이 동그라미 표시를 어디에 할 거냐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원자력 공공기관, 철도 공공기관, 뭐 자동차 부품회사 이런 식으로 업종만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써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내가 직무 관련해서 했던 업무들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교육사항, 경험, 경력사항 어렵지 않죠? 예, 다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자기소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린 서류 전형 공고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요. 여러분들 GPT 제발 막 사용하지 마세요. 요즘에 기본빵으로 다 GPT를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면접 특강 딱 들어왔을 때 서류만 보더라도 이거 GPT가 쓴 거죠? 하고 물어볼 정도로 아는 사람들은 이게 GPT가 쓴 건지 아닌지 바로 압니다. 평가 기준 아까 설명드렸죠? 같이 보면서 반드시 참고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적부로 진행하는 기업이라고 해도 면접에서 자기소개서 기반 꼬리 질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유를 들여서 작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GPT는 내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막 써대잖아요. 그 나중에 면접 가서 질문 받으면 당황합니다. 대응이 안 돼요. 그거 내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별히 유의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소개서는요, 문항에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잘 대답하면 됩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항에서 우리한테 뭘 물어보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끔 답변을 써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왜 서울교통공사의 인재상에 부합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분량이요 1000바이트인데요. 원래 1000바이트가 550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저번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이거 채워 넣어 보니까 딱 500자에서 끝나더라고요. 500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항의 의도는 뭐냐? 자기계발입니다. 나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알고 있니? 그리고 우리 인재상, 조직이죠. 우리 인재상을 잘 알고 있니? 이 두 개를 잘 매칭시킬 수 있니?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 인재상에 부합하는 내 특성, 내 요소를 너가 얘기를 좀 해줘라 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는 방향이랑 일치하는 사람을 뽑고 싶다는 의도입니다. 자, 공사 홈페이지에 인재상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열정과 도전 정신이 기본이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요거 3개 중에 하나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안전 분야 최고를 지향하는 인재, 내가 평상시에 안전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잘 실천을 하고 지키고 있는지,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고 성장, 끊임없이 발전을 주도.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는 인재, 나와 동료의 성공 공사 발전에 기여하고, 여기가 포인트죠. 협력할 수 있는 인재, 영향력 있는 인재,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성 방향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이런데 이유는 뭐뭐야. 너네 보니까 이러이러한 인재상을 지향하는구나. 그게 나랑 잘 어울려. 이러이러한 점에서 나랑 일치해. 관련 경험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날 뽑아줘. 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템플릿 밑에 있으니까 이따 설명 또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시죠? 회사랑 같은 생각을 하는 지원자를 뽑고 싶은 의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점에서 니네랑 잘 맞는지를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템플릿. 뭐 소재 부분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상과 잘 맞는 인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 줄 요약하세요. 뭐만 경험이 있다. 인재상에 해당하는 이유를 납득시켜야 됩니다. 이제 경험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나는 뭐뭐한 생각을 해서 뭐뭐한 행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 구체적으로 행동 1번, 나아가 행동 2번, 마지막으로 행동 3번을 했습니다. 그 결과 뭐뭐뭐뭐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분량 부족하면 안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입사 후에도 이러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어떠어떠한 인재상을 발휘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써보면요. 저는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기 때문에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에 부합합니다. 환경과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분석해서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어떤 점에서 내가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에 해당하는지를 얘기를 했고요. 경험 들어갑니다. 축제 봉사단 단장으로서 작년보다 업무가 많아진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 기존 방식을 개편했습니다. 혁신 주도했죠. 왜? 축제가 하루 길어지고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바뀌어서 2배 많은 150명 규모의 봉사단을 운영해야 됐다. 3일 70명에 맞춘 기존의 방식이 실정에 맞지 않았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분장을 세분화하고 무전기를 도입해서 최소화했다.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개편, 어떤 혁신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업무별 교대근무 인원을 편성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야간에 남성단을 위주로 현장을 순찰 통제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역대 최고의 봉사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결과까지 써줬습니다. 입사 후법은 안 써도 되는데 분량이 남는다면 환경 적응력, 분석력을 발휘해서 혁신을 추구하겠다 하고 일관성 있게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상황 변화에 맞게 대처, 즉 혁신을 했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소서에 뜬구름 잡는 얘기 쓰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년보다 업무가 많아졌어요. 하루 길어지고요. 주민들도 참여했어요. 150명 규모로 운영을 했어요. 원래는 70명이었기 때문에 실정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무전기 도입하고 교대근무 편성하고 역대 최고의 봉사단이라는 평가받았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눈에 그려질 정도로 생생하잖아요.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점수가 잘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는 적부지만요. 면접까지 바라보고 우리가 자소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지원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며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는 특별한 경험을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면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무 기술서를 꼼꼼하게 좀 잘 봐주시고요. 내가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또 자랑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역량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적임자입니다를 어필해주면은 끝나는 문항이에요. 간단하죠. 서울교통공사 본인 직무에서 가장 요구되는 역량은 이러이러한 역량입니다. 뭐뭐뭐뭐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 1번과 필요한 기술 2번. 이거 직무기술서에 들어가면 필요 기술 있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기술이 아니라 지식으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해 다음에 노력을 해왔다. 첫째, 이러이러한 노력. 둘째, 이러이러한 노력. 셋째, 이러이러한 노력. 뭐 만약에 두 개밖에 없으면 두 개 쓰시면 되고요.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를 좀 길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필요기술 1번과 2번에 대한 역량을 길렀다. 얘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만 쓰셔도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나를 뽑아주세요 하는 것인데 역량을 하나만 얘기하기보다는 두 개 정도 얘기해주는 게 그래도 낫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역량을 발휘하여 이러이러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이러하게 기여하겠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시를 차량직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량은 전기차량 유지보수 능력입니다. 왜?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정시성을 지키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품 정보 및 재고 관리, 직무기술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를 통해 응급 고장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부품을 빠르게 조달해서 해결한 뒤 고장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썼는데 좀 연결을 해가지고 썼습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패스트푸드 주방에서 기계 고장 조치 능력과 고장 데이터 분석 능력을 길렀어요. 신입사원 교육 매뉴얼도 제작할 정도로 잘 아나봐요. 둘째, 발전소 기술직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물품 재고 관리 역량을 길렀다. 베어링, 공구 등 작업에 필요한 재고들을 정리, 상태 유지했고 부적분은 보고해서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전기차량 유지보수를 위한 기반을 닦았다. 끊임없이 발전 발휘해서 안전을 책임지고 정시성을 지키는 데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각각의 직무에 맞게끔 템플릿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변화와 도전이 나와야겠고요.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아마 1번 문항에 인재상에다가 혁신을 쓰신 분이면은 요거를 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불합격 사유 보다시피 두 문항을 완전히 똑같이 쓰면 또 안 되거든요. 물론 내용을 좀 바꿔서 쓰시겠죠, 여러분들. 목표가 뭐였고 어떻게 달성했다 이런 내용들을 안에 넣으실 거 아니에요, 이 문항에다가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이 쓰지는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변화와 도전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목표를 달성한 거로는 부족하다. 왜 이게 변화였고 이게 도전이었는지를 설명을 넣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처음 공모전에 도전해 이론에만 갇혀있던 저희 한계를 극복하고 우수상 수상. 한 줄 딱 봐도 공모전에 처음 도전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도전 맞겠죠. 자, 설명을 합니다. 개인용 이동수단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설계를 하고자 했어요. 이론만으로는 현실적인 도출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전이었어요. 한 번 더 설명하고요. 그래서 내 노력, 기사 해외 사례 통계자료, CAD 뭐 등등의 프로그램을 익혀서 시뮬레이션 하고요. 이런 걸 도출했고요. 실정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서 실현 가능성에서 고득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문단에는 그때 뭘 배웠는지를 써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입사 후에도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배운 점 이렇게 쓰고 마무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사실 입사 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제가 면접 특강 때도 맨날 얘기하지만 전혀 영양가가 없는 문장이라 가지고 사실 분량 채우는 용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운 점을 써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분은 자바 웹 프로그래밍을 배워가지고 하신 분입니다. 처음 해본 일이라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관련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전 맞겠죠. 5개월간 수료하고요. 매일 복습하고요. 직접 해보면서 역량 쌓고요. EBS 신규 홈페이지 담당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EBS라고 얘기 안 하고 국내 교육방송으로 자체 블라인드 처리했고요. 3년간 9개 사이트 성공적으로 관리했고 개선 사항을 매일 모색하는 태도로 좋은 평가도 받았어요. 그때 뭘 배웠는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상 똑같은 흐름으로 작성했습니다. 두 갈씩 요약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전과 행동의 이유, 노력을 어떤 걸 했고 달성 결과 어땠는지, 그때 배운 점은 뭐였는지 위아래 똑같잖아요. 이런 흐름대로 딱딱딱 써주시면 끝나는 문항입니다. 4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갈등 상황입니다. 어떻게 극복까지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게 어려운 이유가요. 살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갈등을 안 겪습니다. 갈등을 피하거나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NCS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입사 후에 여러분들이 갈등을 많이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지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우러지고 잘 지낼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역량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적 관계는 좀 지양하시고요. 동료, 상사, 후배 등 업무 관련자, 팀 프로젝트 팀원 등으로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갈등으로는 좀 안 되고요. 왜 그게 가장 힘들었던 갈등인지 간략히 설명을 좀 덧붙여 주는 것도 좋겠다. 마지막에 극복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와 왜 발생했고 나는 어떤 역할이었고 왜 해결하고자 했는지 어떻게 해소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까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먼저 정하고 좀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시 2개 갖다 놨는데 요거는 카페 경험인데요. 한 명이 일을 잘 못해가지고 팀 내 갈등으로 번진 상황을 내가 해결한 사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노력 2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의 얘기인데요. 오해로 비롯된 감정 싸움을 대화를 통해 극복해서 협업했다. 우리 팀이 다른 팀을 배척한다는 소문이 생겨서 갈등으로 번졌대요. 내부 분열로 이어졌고 회의, 행사 기획 등이 잘 안 됐다. 문제가 심각해서 해결해야 됐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팀 부국장으로서 결속력 회복과 협업 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하면서 이제 무슨 노력들을 했는지 얘기할 거예요. 편안한 분위기의 대화 시간 마련. 우리 팀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도와주지 못한 게 갈등 원인임을 파악했다. 원인 파악했으니까 문제 해결 능력 떠올려 보시면 그에 맞는 대안을 실천하셔야겠죠. 해결을 위해 수업 시간 외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집이 멀고 이래가지고 참여를 많이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을 하고요. 단체 메신저 방에서 해당 행사에 대해 우리가 대단하다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후기를 나눴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야 니네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거를 증거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화 끝에 오해를 풀 수 있었고 긴밀히 협조하는 관계가 형성이 됐다. 그 다음 배운 점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하고 끈끈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하고 마무리를 해준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줬고요. 1번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입사 후 본인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라고 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자기개발 조직 이해죠.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나의 커리어 플랜, 경력 개발 계획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자기개발 조직 이해가 결부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CEO 인사말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영정보에서 경영 목표를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회사가 미션, 비전, 핵심 가치, 경영 목표, 추진 과제, 성과 지표 이런 식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향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숙지를 좀 하고 작성하시고요. 나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건지 단기 목표 제시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좀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단기, 장기 목표를 어떤 식으로 달성할 건지까지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렵죠. 요거는 예시를 둘 다 보여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직입니다. 카페 등등의 이런 조직 활동을 하면서 고객과 조직의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조직과 동반 성장하는 마음으로 임했다. 전문성을 갖추고 단기적으로는 고객과 공사의 관점을 아우르며 확실한 업무 처리로 인정을 받고 싶고요. 장기적으로는 역무를 넘어 공사 제반 사업과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기여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표적으로 첫째, 최상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하며 역무 업무에 대해 꼼꼼히 학습 체득해 만족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이에요. 역무 업무에 대해서 꼼꼼히 학습 체득하겠다. 이런 얘기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둘째,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해 제반 업무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관련 내용을 지속 학습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비롯한 태도와 노력으로 국민들께 무한한 신뢰를 받으며 안전하고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여하겠다. 이렇게 포부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이 문항은 느낀 점을 쓰는 것보단 포부를 쓰는 게 알맞겠죠. 그죠? 장기적인 미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승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내 목표는 뭐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다음에 계획이 있어요. 첫째, 그러니까 단기, 장기 안 나누고 바로 그냥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세 가지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 신입으로서 배우며 직무 역량을 높이겠다. 특히 일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매뉴얼 숙지, 사고 사례 보고서를 학습해서 경험을 쌓겠다. 선배의 가르침을 흡수해 업무에 적응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겠다.
둘째, 고객 감동 실현. 지연이나 민원 발생 시 역지사지의 태도로 안내방송 열심히 하겠고요. 고객님의 이해를 구하고 정시성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4차 기술을 습득해서 업무 혁신에 힘쓰겠다.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인공지능, 챗 GPT 등 현장에 도입되고 있는데 내가 습득을 해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건의해서 혁신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거는 뭐 인재상이랑도 일맥상통하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라고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기술직도 업무 매뉴얼이나 이전에 발생했던 고장 사고 사례 이런 것들을 학습해가지고요. 최적의 유지보수 업무를 진행하겠다. 우리 팀원들과 팀워크를 잘 발휘해서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겠다.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요즘에 사실 기술직에서 더 많이 도입이 되거든요. AI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소형 드론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이 보기 어려운데 드론과 지능형 CCTV 이런 걸 가지고 고장 확인을 하고 이런 데 쓰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 홍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퀄리티 최고입니다. 최종 합격자의 서류 첨삭 후기들 이렇게 쭉 갖다 놨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철도공사가 24년 하반기에 서류평가 10배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 뭐 적부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28명 중에 25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고요. 그 결과들 모아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늘 초특가로 진행을 하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위 풀이를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저를 포함한 이루다 김길신, 김서혁 코치님이 진행을 합니다. 위 성과를 같이 만들어 오신 분들이고요. 아래 내용 꼼꼼히 읽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런 양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연락 주실 때 서교공 사무, 뭐 서교공 관제, 서교공 승무, 서교공 차량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고 만약에 내가 기능인재다 그러면은 기능인재까지 넣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아시다시피 자소서, 필기, 면접까지 올케어하는 컨설턴트들입니다. 그래서 NCS 채용에 기반해서 피드백을 보내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면접까지 바라보고 우리가 진행을 한다라는 점. 그래서 완성도가 높고 면접 대비까지 바라봅니다. 저희는 대필은 하지 않아요. 대필은 뭐냐면 저 이러이러한 경험했으니까 알아서 써주세요 하고 소재 주시면 저희가 생산해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 직업윤리상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글재주가 없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정도는 쓸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직원이려면. 그래서 써서 보내주시면은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장들을 수정해서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저희가 내용을 읽고 이해가 잘 안 된다거나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카톡으로 해당 경험을 할 때 당신의 상황이 어땠냐,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냐 등등 저희가 고칠 때 좀 필요한 내용을 여쭤보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첨삭 전에 읽어보고 궁금한 점을 꼼꼼하게 물어보고 진행을 하고요. 원샷 원킬을 추구합니다. 비용은 문항당 55,000원이고요. 내문항 전체 하면은 187,000원으로 대폭 할인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32% 할인되는 거고요. 첨삭 2회차부터는 문항당 3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왜 해놨냐면 분쟁 방지 차원에서 정해놨습니다. 보통 원샷 원킬로 끝나거든요. 근데 A라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완성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B 소재로 쓰고 싶대. 그러면 이미 공수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건 새로운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요. 그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분이 정말 죄송한데 바꾸고 싶은데 되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바꿔서 진행했던 게 5개 문항 미만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분쟁 방지 차원의 방파제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제출 분량에 맞게 완성된 자소서를 보내주셔야 된다. 이거 문항당 500자인데 1000자씩 보내주시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으로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넘어가더라도 저희가 알아서 잘 이제 500자 맞춰가지고 해드릴 예정입니다. 보내주실 때 좋은 거는 이제 교육사항이랑 경력 경험사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저희가 참고가 될 만한 거 저희가 보고 이런 경험을 하셨구나 좀 이해가 되고 고치는데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도 괜찮으니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요기간은 최대 3일 잡고요. 근데 가능한 빨리 진행해가지고 빨리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정 댓글이랑 영상 정보란에도 링크 있습니다.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서류, NCS 필기, 면접까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